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2단원 읽기 가치와 중요성, 그러니까 대단원 2단원인 읽고 쓰는 책 소단원 1 읽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몇 쪽이냐면 7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72쪽. 여러분들 교과서로 함께 72쪽 보도록 하죠. 자, 읽기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일상생활에서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 책을 접하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다양한 곳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읽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읽기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바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다. 또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지적 수준을 높여준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대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2쪽 아래에 있는 질문에서 두 번째, 읽기를 생활화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읽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자기 전 10분 책 읽기, 또 한 달에 한 번씩 책 읽기, 한 권씩 책 읽기, 독서 기록장 쓰기 등.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매주 여러분들 1시간씩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독서 기록장 쓰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73쪽 보세요. 여러분들 73쪽 보면은 다음 질문에 답하면 나는 평소 책과 얼마나 친한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읽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 표시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독서 생활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표시를 한 항목의 개수가 적은 학생들에게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독서 생활을 점검하고 성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제 7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74쪽 함께 보도록 하죠. 맛있는 책 일생의 보양.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독서와 관련된 글쓴이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해보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과 연관지어서 읽기 필요성을 발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특별활동 시간에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은 글쓴이 경험이 담긴 짤막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쓴이가 박지원이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소설가가 되었음을 밝히면서 독서가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서 경험과 연관지어서 이 수필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언급한 추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죠. 사방이 둘러싸인 곳. 자, 이제 처음입니다. 자, 함께 처음 보도록 하죠. 처음 부분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 이거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의 고향입니다. 바로 산골 마을이죠.
글쓴이의 고향 산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산악반으로 정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담임 선생님이 산악반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을 찍었는데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거 특별 활동으로 도서반을 선택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활동으로 도서반을 선택한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도서반이었다. 자,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서반에서 하는 활동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활동의 내용. 그래서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워 보여서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책을 골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자, 여기까지 중학교 3학년 때 특별활동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간. 자, 그 책은 결국 어떻습니까?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대지 않아서 깨끗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깨끗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거의 읽지 않아 때가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맨 처음 펴든 제목은 허생전이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죠. 글쓴이가 도서관에서 처음 읽은 작품입니다. 글쓴이가 도서관에서 처음 읽은 작품. 자, 그래서 고전의 책 표지가 대부분 깨끗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고전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 때문에 학생들이 고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이가 두 자릿수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무협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무협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렇죠. 무협지는 무술이 뛰어난 협객 등의 이야기를 주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술어 문체는 거부감이 없었다. 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대부분이 무협지를 읽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글쓴이가 평소 무협지를 즐겨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평소 무협지를 즐겨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 그래서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즐겨 읽었던 무협지와 허생전의 예스러운 문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즐겨 읽었던 무협지와 허생전의 예스러운 문체가 비슷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허생이란 인물의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허생이라는 인물에서부터 방식이었다까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허생전과 무협지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허생전과 무협지의 공통적인 요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내용 전개 방식이 유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이 유사하다. 자,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죠.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로 무협지와 고전의 차이점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협지와 고전의 차이점 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자, 함께 정리해 봅시다. 책을 읽으면서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책 읽기를 보약을 먹는 것에 빗대어 그 가치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책 읽기를 보약 먹는 것에 빗대어 그 가치를 밝힘.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석처럼, 그래서 느낌이 들었다까지.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고전의 매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전의 매력이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책을 보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답해볼까요, 여러분들? 글쓴이가 보약이라고 표현한 이유, 바로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책을 읽으면서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보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과 무협지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 함께 보도록 하죠. 공통점 보도록 합시다.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인물이 행적과 사건 전개 방식. 이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어떤가요? 주인공의 이름만 기억에 남는 무협지와 달리 고전은 주인공과 관련하여 계속 생각하게 만듦. 또 어떻습니까? 한두 번 읽으면 단맛이 빠져버리는 무협지와 달리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온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전과 무협지의 비교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결국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부분. 고전 읽기가 글쓴이에게 준 유익함.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와 살이 되고 뿌듯함까지 느끼게 함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쓴이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이라고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글쓴이의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자, 글쓴이의 경험 어떻습니까? 글쓴이의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박지원의 책을 읽음 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삶에 미친 영향 함께 볼까요? 삶에 미친 영향 어떻습니까?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거 함께 보도록 하죠. 책 읽기가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소설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내 일생을 바꾸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소설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자, 결국 여기까지 내용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함께 정리해보면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부터는, 여기 다음부터는 이제 끝입니다. 끝! 그래서 아까 글쓴이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함께 정리해보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글쓴이 경험이 삶에 미친 영향. 자, 끝입니다. 자,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이 지극한 정신문화,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이 지극한 정신문화 그리고 행복을 안겨준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의 가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준다.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렇죠. 책 읽기의 가치 2라고 보시면 되겠죠. 책 읽기의 가치.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의 가치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내용 뭡니까? 읽기는 더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책 읽기의 가치. 책 속에 길이 있음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극한 세계에 닿을 수 있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떤가요? 그렇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이 글은 갈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갈래는 수필이죠. 성격은 그렇죠. 교훈적, 회상적.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어떤가요? 그렇죠. 주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특징 함께 보도록 하죠. 특징은 중학교 때 책을 읽은 경험을 회상하며 읽기의 가치를 드러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무협지와 비교하여 고전의 매력을 드러냄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 읽기 가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았고, 함께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 77쪽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7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학습 활동. 한눈에 보기와 학습 활동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에 대해서 본문 읽기를 함께 해보고 작품 핵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 성석재 작가의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